보이실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는 이제 당뇨병 전 단계는 이제 종류가 혹시 두 종류가 있는 걸 혹시 아셨을까요? 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리마인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당뇨병 전 단계가 두 종류가 있구나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당뇨병 전 단계를 어떻게 하면은 관리를 잘하면 될지 좀 여러분께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뇨병 전 단계를 알기 전에 정상인에 한해서 이 혈당 수치가 어떤지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이 없는 분들이 이제 혈당을 쟀을 때 70에서 100mg이 나오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식후 혈당 같은 경우는 140mg per 데시리터 이하 범위에서 혈당이 조절되면은 이제 정상인이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정상인 분들이 혈당이 올라갔을 때 이런 혈당이 조절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혈당을 조절하는 바로 이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원으로 지금 그려진 부분이 이 췌장이라는 곳인데요. 이 췌장은 바로 이제 그 위 바로 뒤쪽에 있는 이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이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럼 혈당이 내려가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가 자동적으로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혈당이 생기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정상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에는 이제 전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 단계 종류가 총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크게 말씀드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공복 혈당 장애가 있고 두 번째는 내당능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또는 HbA1c라고 불리는데 이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그 단어들만 좀 잘 알고 저희가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 사람 좀 많이 안 해? 나하고 좀 저희가 이렇게 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의 좀 포스를 좀 느껴지기 위해서 좀 이러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혈당 장애란 무엇이냐? 일단 공복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8시간 이상 이제 밥을 안 먹었을 때 상태에서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 상태가 바로 100에서 125mg이 바로 공복혈당 장애에 속합니다. 내당능 장애라 하는 거는 경구당 부하 검사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런 클리닉이나 이제 병원에서 이런 그 포도당 이제 부하를 이제 관련된 이런 그 먹을 수 있는 이제 정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통해서 140에서 199 미만이 바로 내당능 장애로 이제 불립니다. 그리고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5.7에서 6.4%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140에서 199가 내당능 장애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게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약간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라도 이제는 이 판가름이 날 수가 있는데 당화혈색소에 따라서 당뇨병 진행 확률 이제 5년 후에 이제 얼마나 걸릴 수 있을지에 좀 약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당화혈색소는 HbA1c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bA1c가 5.5에서 6일 경우에는 당뇨병 진행이 될 확률이 9에서 25% 정도 높아지고 그리고 HbA1c가 6에서 6.5% 정도 됐을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25에서 50% 증가하게 됩니다. 즉, 당화혈색소가 5% 미만인 경우에 비해서 이제 당뇨로 이제 발생될 경우가 20% 정도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혈당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주의 깊게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어, 네, 아이고, 예. 자, 그 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당뇨병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미세혈관 화병증, 즉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든지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굉장히 다양한 이런 합병증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는 여기 왼쪽 이 하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내장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장 비만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배가 이제 볼로 나오신 분들은 특히 빠르게 이 비만을 좀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같은 경우 심혈관 질환, 즉 이상지질이라든지 고혈압과 또 굉장히 관련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가 있으신 분은 빠른 이런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공복혈당 장애라 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에서 125mg per 데시리터가 내당뇨 장애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정상인에 비해서 당뇨병이 5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자 만약에 내가 공복혈당 장애에 속해 있다. 그러면 70%가 당뇨로 이제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요. 이 두 가지 장애 중에서 공복혈당 장애보다 내당뇨 장애가 조금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뇨 장애 두 가지 다 있다면은 당뇨병 발생률이 오히려 2배나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복혈당 장애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저희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이 이제 자동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몸이 이제 기상 상태에 돌입하기 이전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코티졸, 카테콜라민과 같은 되게 다양한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새벽에 특히 이제 잠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때 코티졸이 확 이제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느냐? 바로 코티졸과 카테콜아민과 같은 호르몬이 저희 몸속에서 계속적으로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간에서 혈액으로 당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 에피네프린이 바로 카테콜아민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이 에피네프린이 이제 간에서 이제 글루코스를 다시 새로 합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혈액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의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혈당을 다시 이렇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복혈당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공복혈당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코티졸과 카테콜아민들이 되게 불규칙적으로 잘 이게 기능이 조절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장애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액 검사를 이게 당 검사를 했었는데 제가 공복 혈당 장애가 좀 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아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공복 혈당 장애여도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관련이 높은데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공복혈당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는 공복혈당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좀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당능 장애가 있습니다. 이 내당능 장애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것도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후에 높아진 혈당을 저장하기 위한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내당능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당능 발생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당능 장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내당능 장애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제2형 당뇨의 전 단계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셔야 하고요. 약물로 당뇨 발병은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는 게 굉장히 우선시 돼야겠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식도 좀 잘 섭취를 하셔서 체중을 적어도 5에서 7% 정도 섭취를 좀 감소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당뇨 장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설탕이라든지 엿, 꿀, 단당류나 밀가루처럼 혈당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음식 등은 좀 많이 줄이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뇨로 진행되는 걸 좀 지연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 또한 감소를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 전당의 상태를 정상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바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